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고 이게 진짜 그냥 안 해봤지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제가 하대님은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 반짜리 긴 네.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네. 볼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1분 30초짜리 예고편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네. 보고 재밌겠다 네. 라고 하면 영화를 보면 되고. 맞아. 예고편 독서법. 예, 예고편 독서법. 예. 근데 진짜 예고편을 또 본 거랑 예고편조차 안 본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정말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네. 이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읽으려 하지 말고 그냥 책을 한 장 한 장 넘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외치고 해야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하고 만다! 이 하고 만다가 이제 우리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문득 떠오르고 네. 혼자 욕지도 글 쓰는 방 안에서 새벽 3시, 4시에 혼자 앉아가지고 뭐가 막힐 때 네. 혼자 앉아서 하고 만다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제.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하고 만다가 물론 우리가 하대님, 고명환 이러면서 또 금방 만든 얘기지만 이게 할 것이다도 아니고 뭔가 이 하고 만다가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네 글자예요. 하고 만다 하면 뭔가 에너지가 그 토니 로빈스가 네. 1초 만에 왜 이렇게 슈퍼맨 자세 해보세요 이러잖아요. 네. 그 영상이 유명하잖아요. 뭔가 기분이 울적하고 몸이 다운되고 이럴 때 이 슈퍼맨 자세만 한 10초만 해도 기분이 달라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만다 계속 외치시면서 여러분들 뭔가 벽에 부딪힐 때 하고 만다 한두 번씩 외치고 나면 또 넘어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네. 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저희가 가져왔는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이미 보이죠? 너무 멋있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독서의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 2005년에 교통사고 나고 내가 개그맨으로 태어나지 않았구나를 알고 근데 내 안에서 뭔가 막 뜨거운 게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독서가 시작됐고 21년이 지났죠. 그래서 21년 동안 정말 우리가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책 안 읽어지고 네. 막 몸도 베베 꼬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본 독서법을 나름대로 한번 다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요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독서라는 게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독서법에다가 자기만의 거를 한 스푼 탁 더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독서법을 만들어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런 걱정 없이 정말 책의 힘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는 거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작가님 책을 이렇게 항상 나오기 전에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신기한 건 이게 점점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네. 있다. 감사합니다. 전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한석훈 아나운서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네. 어떻게 이 형은 책이 내용이 갈수록 더 좋아져요? 네. 막 이랬는데 네. 정말 더 이번에도 내용이 네. 너무 좋아서 계속 내용이 좋아질 수가 있구나. 네, 계속 감사합니다. 예, 그게 아마 네. 올해 작가상을 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저는 이 하고 만다에서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 그다음에 또 제 채널에서 또 한 달에 한 권 읽고 그러면 벌써 한 달에 최소 2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이 좀 깊어지고 좀 그런 걸 느낍니다. 하고 그래서. 만다 하면서 막 더 깊어지신 거 아니에요? 깊어졌죠. 네. 왜냐면 저 혼자 저 여기에도 보면 함께 읽기 네, 여기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최진석 교수님하고도 한 12주 정도 네, 책 네. 12권 정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로 따로 읽고 와서 음. 이 의견을 나눌 때에 엄청난 그 시너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고 만다 때문에 제가 제 책 내용이 좋아지죠.
이 책은 여러분 아까 저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독서에 관심 갖게 될 수 있는 책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맞고 점점 우리가 실제로 논문 연구 결과로 있는 건데요. 우리가 화면으로 보통 이제 많이 글을 읽잖아요. 모니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 화면에 있는 글을 읽는 거에 점점 우리 뇌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화면에 있는 글은 정독을 하질 않잖아요. 이게 되게 슉슉 지나가면서 슉슉 그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 책을 읽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정보는 언제든지 화면에서 바로바로 몇 초 만에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적응시켜서 이거를 나만의 무기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가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나 없나에 따라 갈린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이 종이책이 있고 우리가 이북이 있고 오디오북 뭐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제 핸드폰으로 글을 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만나다라는 개념을 최지석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만난다는 건 반드시 터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터치를 하고. 근데 우린 자꾸 화면 속에 있는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진짜를 안 만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종이책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만지고 뭐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자기 목소리를 읽어보고, 그 다음이 저는 정 안 될 때 이제 여행 가고 이럴 때, 예를 들면 난 책을 여러 권 가져가고 싶은데 해외든 이럴 때는 사실 이북을 가져가도 된다.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정 안 되면 운전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러면 그럴 땐 또 오디오북. 근데 제가 읽어 보니까 가장 일단 가성비 좋은 거는 이 종이책을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제가 이 개념이 너무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화면 속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화면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대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보는 거지. 저는 하대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종이책을 읽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포문을 열고 싶은데요. 책을 읽다가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독서의 기술 저자 고명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 인상 깊었던 부분들,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아직 책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작가 이외에 읽어본 제가, 이 책이 그냥 책 읽으면 좋아요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그 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버핏의 50주. 그 부분 있잖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저는 1년에 50주 정도를 생각하는데 뜬다. 일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년에 2주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워렌 버핏 예시를 들면서 워렌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에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년에 50주 정도를 생각하고 일하는 건 기껏해야 정말 순수 일하는 그 시간만 이렇게 추려내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진짜 많은 분들에게 뭔가를 생각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도 52주 중에 나는 50주 책 읽고 2주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노동시간, 여가시간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뭐 주로 책을 쓰고 강연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워렌 버핏도 50주 책 읽고 2주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미래를 예측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50주 책 읽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이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행위.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지금 이제 책이 나오기 전부터 그냥 저는 책이 출간되면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남는 시간에 책만 읽어버리는 그 루틴이 또 생겼어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주된 일인데 그거를 워렌 버핏처럼 표현할 때는 50주 나는 생각하고 2주 일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근데 나의 원동력은 사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오로지 저의 이 삶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된 거죠.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이.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남산 도서관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이 돈으로 따져 보니까 거의 한 번 남산 도서관 가실 때마다 네. 1,000만 원씩 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그 메밀국수 매장이 요거 쓸 때가 이제 10년 벌써 11년 12년 차예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그 매장 한 개 그 본점이 1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죠. 내가 10년 동안 어떤 루틴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네.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한 게 뭐가 있느냐? 네. 봤더니 남산도서관을 제가 1년에 딱 100번 이상 가겠다. 그게 제 목표였고 늘 그렇게 했거든요. 3일에 한 번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저는 자리표가 있어요. 네. 그걸 뽑아야 돼요. 하얀색인데 그거를 일부러라도 항상 뽑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100장이 안 되면 일부러라도 더 자주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늘 100장 이상을 모아서 철해서 모아놓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꾸준하게 루틴으로 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네, 네. 남산도서관은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사실 100번만 가자 이러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가서 8시간씩 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30분 있다가 오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15분 전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기. 근데 그게 그럴 거면 뭐하러 가요? 이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때는 책 읽은 시간보다 오히려 나는 이 15분이라도 내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겠다고 도서관을 온 나 자신에 대한 그 신용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피곤해서 그냥 퇴근할 수 있지만 오는 길에 15분 남았지만 남산 도서관을 15분 들렀다가 잠깐이라도 펴서 한쪽 읽고 나왔을 때의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장을 매번 모았더니 단 한 번도 10억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처럼 결론인 거죠. 아, 내가 100장을 하니까 10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저는 지금도 그 남산도서관 한 장이 정말 그 느낌으로 뽑습니다. 야, 이거 한 장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짜리 수표.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진짜 바쁩니다. 예, 진짜 네. 모두가 다 네. 바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은 진짜 이 굴뚝 같은데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작가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받아치셨어요.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거에 아니라, 대해서는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킥으로 와닿았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하대님은 이걸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와이 데이즈 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이었을 때 하대님이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예. 근데 독서를 하고 저도 하대님이 해나가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사실 시간을 압축하는 느낌이 들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사실 이 언어라는 게 압축이잖아요. 소 100마리가 있으면 소 100마리가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소라는 글씨를 딱 쓰고 숫자 100 요러면 요 안에 소 100이 다 표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뭔가 이 책을 읽고 한 줄로 얘기하죠.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한 줄만 가지겠다. 이게 이제 저의 독서법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어도 난 한 줄만 가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압축하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책을 읽고 압축해서 뭐 5분 만에 얘기해 주세요 하면 5분 만에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시간도 압축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육수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육수 끓이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책을 읽고 이런 압축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 제가 처음 자기계발서 쓸 때 2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좀 짧아지죠.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 세상을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책을 어느 정도 읽은 다음부터 제가 항상 어디 가면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에 쫓긴다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이. 맞아요. 제가 최소 최근 5년 동안은 정말 작년에는 강연을 한 300 몇십 회를 한 것 같은데요. 거의 400회 가까이를 했는데 그리고 이 책 썼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가게도 했죠. 밀키트 출시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힘이 생깁니다. 저절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책은 여유로울 때 읽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진짜 맞는 게 저도 직장인 시절에 책을 읽었던 게 그때 굉장히 좀 여유롭고 한가해서 읽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진짜 가장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네. 읽기 시작했거든요. 뭔가를 좀 뭐라도 좀 얻어내려고. 네. 왜냐면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음. 근데 여기에 그런 게 나와요. 고통, 결핍 속에서 읽을 때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그때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나오는 게 2014년인가에 식당을 아마 네네. 시작하셨을 네네, 때 망하면 안 되니까 그 네. 절박함 속에서 정말 짬내서 그 바쁜데 3분, 5분 네. 그 시간 내서 뭐 보랏빛 쏘가 온다, 맞아요. 손자병법, 그때 세스 고딘 손자병법을 예. 그렇게 읽었어요. 정말 예. 3분, 예. 5분. 그렇게 읽은 데서 마케팅 기법을 이게 스스로 작가님만의 그 네. 가게에 맞춰서 네. 딱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효과를 실행에 적용해서 옮기고. 네. 효과를 엄청난 효과를 엄청난 봤다. 효과를 봤죠. 예. 초반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저도 뭔지 아니까 와닿았고 그 다음에 또 로또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좀 한숨 좀 돌리고 바쁜 거 끝나고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 이것만 좀 끝나고 조금 이제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으면 그때 책도 읽고 좀 뭐 좀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로또에 만약에 당첨될 수 있겠죠. 근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책을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3분, 5분 짬내 가지고 보랏빛 쏘가 온다, 손자병법 그거 읽고 이랬던 시간들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네. 오지 않았을까 작가님이. 라는 제가 생각을 그런 했어요. 맥락으로 또 휴가철 독서법 제가 써놨잖아요.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저도 휴가 때 예. 뭐 책을 늘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 아내랑 10주년 갔을 때도 네. 한 3주를 갔으니까 네. 책을 3권을 가져갔어요. 3권. 예. 그리고 사실 3주를 여행하니까 그냥 자유여행이었거든요. 서로 개인적인 자유 시간도 많았는데 진짜 한 권에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휴가철에 독서를 하려면 네. 오히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제 만약에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 대합실에서부터 오히려 빡센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휴가가 3박 4일이면 나는 3박 4일 중에 예를 들면 식구들 잘 때 뭐 아침에 30분이든 아니면 언제 30분이든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걸 읽어버리겠어라는 오히려 휴가철에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읽어지거든요. 근데 휴가 가서 꼭 그렇게 독하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저는 휴가는 물론 휴식도 취하는데 휴가라는 게 여러분 재충전이라는 게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가철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곧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진짜 책 한 권을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내가 요거는 2박 3일에 읽을 수 있겠다 하는 얇은 책을 갖고 가셔서 출발할 때 좀 확 읽어버려야 돼요. 그런 휴가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모만 하는 그냥 쉰다 이런 휴가보다 내가 한 20분 30분 쪼개가지고 식구들 잠들어 있을 때 내가 한 권을 탁 읽어버리고 오면 굉장히 이 하반기를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는 휴가란 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뭔가를 충전해 온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네. 그래서 제가 그 독한 마음에 3분 5분에 읽는 이런 독서를 엄청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때에 막 몰입되고 그때 읽다가 내 뇌가
깨달음을 팍 일으키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맞이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고 여유로울 때는 네. 집중이 안 되죠, 사실. 왜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학, 역사, 철학 네. 이걸 섞어서 읽어라. 네, 네. 근데 이게 뇌과학적 결과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신박하다, 네. 우와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논문을 뒤져봤어요.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근데 논문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인지심리학 또는 네. 응용 인지심리학 쪽에 저널에 실제로 게재된 논문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사우스 플로리아대 네. 심리학과의 더그 로러 교수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차 학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터리빙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게 학생들을 두고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 B로 나누고서 A 그룹한테는 같은 지문을 4번 반복해서 읽도록 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B 그룹은 한 번만 읽고 덮어 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5분 뒤에 테스트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당연히 A 그룹이 83%의 학생들이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덮어 한쪽은 71%. 네. 그러니까 71점이라고 할게요. 네. 83점, 71점. 네. 그리고 실제로도 4번 읽은 그룹이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지라고 스스로 확신을 했고요. 네.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불러서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지문에 대해서 어. 했을 때 A 그룹은 절반이 날아갔어요. 아까 81점이었잖아요. 네 네 번 번 읽은 읽은 사람들이. 예. 네. 근데 4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 번 읽고 덮은 요 그룹은 61%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험이 단순히 한 번만 읽고 덮어 그게 아니고 한 번 읽고 덮은 다음에 그거를 읽고 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본다던가 뭐 네. 적어본다던가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 네.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 학생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더 기억을 오래 하고 쭉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출 독서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작가님도 아실 겁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갈수록 이렇게 내용이 좋아지시는데 그거는 작가님께서 1년에 4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학고만다에서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읽은 책에 대해서 저랑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걸 인출 독서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꺼내는 거죠. 이게 한 번 읽었어요. 근데 이걸 여러 번 읽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어도 여러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그걸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네.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책을 읽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엄청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아, 미국의 NTL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훈련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가라고 했을 때 네, 네. 안타깝게도 제일 밑에가 수업 듣기, 강의 듣기.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수업만 들으면 남는 게 없죠. 필기 안 하고 수업만 이렇게 쫙 들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5%입니다. 5% 네. 남는 게. 네. 그 위에가 읽기예요. 어. 읽기는 그냥 읽기만 하면 10% 남는데요. 그 위에가 보고 듣기 네, 20%. 네. 그 위에가 시범을 보기 아, 시범을 30%. 이제 여기까지가 효율이 좀 안 좋은 거고 요 네. 위에 세 칸이 이제 압도적인데요. 50%의 기억률을 남기는 게 토론학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75%의 기억을 남기는 게 읽고 이거대로 직접 해보기. 네. 네, 75%. 그다음에 마지막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90%의 네. 효율인데 무려 남에게 설명하기. 아. 네. 남에게 400회 강연과 뭐 네. 유튜브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구독자님들께 얘기 들은 게 아니 그렇게 어떻게 책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저자가 누구고 뭐 그 책의 어떤 내용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막 책을 막 여러 번 막 읽는 게 아니라 네. 읽고 시나리오를 막 쓰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가족이라도 하다못해 붙잡고 잠깐만 5분만.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고 안 쉬고 5분 동안 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이 피라미드의 최상단의 효율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이제 이 방법들이 뇌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인지과학적으로 응용 인지 심리학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섞어서 읽어라 되게 신기했어요. 예. 아니 지금 누구한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뭐 컨텐츠로 만드는 독서법 이런 것도 써놨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정말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고 제 혹시 유튜브에 긍정학원 보셨으면 거기에 제가
그냥 저는 핸드폰 보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왕 책을 읽고 만약에 설명함으로써 내가 90%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 핸드폰을 놓고 누군가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한번 본인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게 저절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찍으셨다가 한번 본인이 컨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책을 읽고 저도 정말 설명하는 내가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기억 안 나더라도 이 책은 이런 거야라고 한마디라도 탁 하는 순간 이 책의 엄청난 부분을 평생 영원히 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직장인 시절에도 팀장이었으니까 저희 부서원들을 되게 듣기 싫을 텐데 듣기도 싫고 관심 없어 보이는 거 아는데도 미안하지만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진짜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만들고 나중에 따로 제대로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비공개로 해서 업로드를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폰으로 그냥 찍으신 다음에 5분, 10분, 15분 이게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독서의 고명환 작가님의 독서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서 이 책은 안 보고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구절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해봤더니 결과가 이랬다. 마치 정말 100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공개로 해놓고 한번 틀어서 맞아요. 이렇게 보세요. 비공개로 해서 그냥 네. 본인이 계속 보시다가 네. 그게 영상이 몇십 개만 쌓여도 처음에 거를 보고 30번째 거를 보시면 점점 나아져요. 엄청 나아진 네, 거를 네, 아실 수 있으시고 아마 이 정도면 나도 공개로 해도 되겠는데 라는 용기가 생기면 그때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가님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와 네네네네네. 지정학을 읽으셨다고요. 네. 그 책을 우연히 이제 제 손에 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 책이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예전에 청균새 처음 만났을 때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일단은 내가 그래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게 한 400 몇십 쪽이거든요. 그래 내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독서력이 쌓일수록 좀 글씨가 보이긴 합니다. 왜 단어만 몇 개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이 정도 속도로 넘기면요 단어들은 몇 개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490 몇 쪽을 제 나름의 속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어들 몇 개 보인다 하는 느낌으로 일부러 초시계를 딱 누르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17분 40 몇 초에 이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또 아까 그 실험했다는 것처럼 제가 혼자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꽤 여러 가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집에 혹시 벽돌책들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한번 어느 책이든 이렇게 그냥 넘겨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도 몇 권을 해봤거든요. 여러 권 해봤는데 지나가고 나서 와, 이 책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읽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책은 또 읽어집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벽돌책 중에 내가 도전했다가 못 읽은 책 있으시면 한번 그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10쪽씩 섞어서 읽기 네네. 그거랑 이거 17분 독서법이라고 저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고 이게 진짜 그냥 안 해봤지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제가 하대님은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영화. 맞아. 2시간 반짜리 긴 네. 영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네. 볼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1분 30초짜리 예고편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네. 보고 재밌겠다 네. 라고 하면 영화를 보면 되고 맞아. 그런 거거든요. 예고편 독서법. 예고편 독서법. 근데 진짜 예고편을 또 본 거랑 예고편조차 안 본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네. 이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읽으려 하지 말고 그냥 책을 한 장 한 장 넘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폐를 한 장씩 센다고 생각하라. 네. 라고 돼 있어요. 돈을 네. 셀 때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네. 돈은 저희가 착착착착 세지만 그거보다 조금 느리게 이렇게. 네. 그러면 단어들 몇 개가 이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아는 단어 혹은 관심 있는 단어는 아무리 빨리 넘겨도 눈에 들어온다는 맞아요. 거죠. 네. 눈에 들어옵니다. 네. 네. 오늘 또 하대님이
사실 하고만다도 하대님이 이름을 지은 건데요. 예고편 독서법. 이것도 너무 네. 갑자기 서점에서 벽돌 책들이 막 팔려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네. 책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스 과학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모두가 정말 딱 유일하게 추천하는 모두가 공감하면서 추천하는 게 코스모스거든요. 근데 그 코스모스가 정말 또 잘 안 읽어지죠. 엄청 또 두껍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코스모스 같은 책을 한번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계속 네. 넘겨보시면 아마 꽤 많은 왜냐하면 이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 동경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셔도 저기 멜로우 가든님 집에서 썩어가고 있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집에서 썩어가고 있는 벽돌책들을 그렇게 예고편 독서법으로 한번 독파를 해보시면 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갔습니다. 이제 절반 끝났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올해도 절반 끝났고 네. 이제 뭐 장마 늦은 장마다 하다가 이제 뭐 또 열대야 조금 하다가 추석 오고 네. 올해가 끝났다 이제 뭐 이럴 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짧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짧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남은 하반기 네. 여러분의 하반기로 만드시기를 네. 그리고 오늘 저희의 대화가 독서의 기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독서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리고 AI 시대에 너무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빛나는 하반기도 반드시 하고 한다.